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크루즈와 항공기 운항이 줄줄이 취소되면서 제주를 찾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크게 줄어들고 있는데요. 일부 업체에서는 직원들을 해고하는 등 관광업계 고용 불안이 심각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소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형 크루즈 여객선이 제주 해양에 들어왔습니다. 배에서 내린 중국인 관광객은 2천여 명. 하지만 중국인 단체 관광이 금지되는 오는 16일부터 제주 해양은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에 들어갑니다. 제주 해양에 들어오는 크루즈의 98%가 중국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올해 예정됐던 크루즈 일정 703회 가운데 지금까지 22%인 157회가 취소됐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항 국제여객터미널에 근무하는 보안검색요원 35명 전원은 최근 권고사직을 통보받았습니다. 주차와 청소, 안내원 등 여객터미널에 근무하는 다른 업종들도 인원 감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언제 재개될지도 모르는데 이걸 계속 유지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 많은 인원을. 그렇게 해서 이 인원에 대해서 그래도 중단을 하자. 크루즈 관광객이 가장 큰 손님인 전세버스 기사들의 걱정도 큽니다. 빚을 내서 수억 원대의 버스를 산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비싼 대출로 이제 해가지고 이거 캐피탈로 해가지고 이제 비싸게 이제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이제 현재로서는 막막하기만 하죠. 제주에 800여 명이나 되는 중국어 관광 안내사들도 생계가 막막해진 상황. 폐업 위기에 몰린 사후 면세점이나 중국인 전문 음식점 등에서도 대량 해고가 우려됩니다. 당장 이번 주부터 크루즈 입항이 전면 취소되면서 도내 관광업계의 고용 불안이 커져 이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중국인 관광객들이 제주항에서 하선을 거부했던 크루즈 여객선이 쓰레기만 제주도에 버리고 떠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세관에 따르면 지난 11일 중국인 3,400여 명을 태우고 왔던 코스타 세레나호는 제주항에 기항하면서 폐지와 캔 등 생활 쓰레기 2톤을 배출했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크루즈 취소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강정 민군 복합항의 개항을 늦추고 선사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원희룡 도지사가 사드 보복으로 인한 관광업계 피해와 관련해 국가 차원의 대책을 세워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어제 세종시를 방문해 유일호 경제부총리와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을 잇따라 면담하고 크루즈 관광 중단에 따른 특별 지원 대책 등을 건의했습니다. 한편 제주 지역 국회의원들도 국회에서 긴급 간담회를 갖고 정부에 대책을 요구했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정책자금 지원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공군이 제주에 남부 탐색 구조 부대를 설치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제주도에서는 공군의 희망사항일 뿐이라며 일축했지만 제주도 의회는 제주도의 대응이 소극적이라고 질타했습니다. 김현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9일 제주를 찾은 정경두 공군 참모총장, 남부 탐색구조부대 창설 계획을 공식화한 가운데 제주 제2공항이 후보지로 떠올랐습니다. 이에 대해 평화의 섬인 제주가 군사기지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도의회에서 제기됐습니다. 도민사회에서 여론에서 나오고 있는 동북아에서 점점 제주도가 화약고로 변해가고 있다는 그런 위험성이 지금 계속적으로 내재되고 있다. 제주도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제2공항은 순수 민간공항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나섰습니다. 공군의 그 일방적인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명확하게 공식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남부 탐색 구조대 설치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한 바 없다. 명확한 입장을 보내왔기 때문에. 하지만 도의회는 원희룡 지사가 직접 나서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사드 배치에 삭발 시위까지 했던 다른 지역 단체장들과 비교하면 소극적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 왜 우리 도정은 가만히 있냐는 거예요. 당신네 헛소리 하지 마. 여기는 없어. 이런 강력한 메시지 전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민을 상당히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도지사 입장에서는 절대 반대다, 안 된다 이런 입장들도 분명히 얘기를 좀 해줘야 됩니다. 그런 걸 다 시민단체나 강정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에게만 맡겨 놔두고.
제주 해군기지의 줌월트 배치 의혹에 대해서도 제주도가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대선 후보들에게 명확한 입장을 전달하라는 주문이 이어졌습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 한편 강창일, 오영훈, 위성곤 의원 등 제주 지역 국회의원들도 공동 성명을 통해 공군 남부 탐색 구조부대 추진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국방부가 제주 해군기지 추진 과정에서도 약속 파기와 말 바꾸기로 갈등을 격화시켜 왔다며 갈등 해결과 신뢰 회복을 위해 구상권 철회와 알뜨르 비행장 양열을 먼저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 탄핵으로 대선이 7개월 일찍 치러지게 되면서 제주도의 주요 현안과 중장기 정책 사업을 각 후보의 공약에 반영시키는 것이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가 됐습니다. 명실상부한 특별자치도의 완성을 위한 제도 개선 과제는 무엇인지 현재훈 기자가 보도해드립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행정체제 개편과 도의원 선거구 획정 논의가 본격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 사회에서 최저간을 도출해도 정부가 거부하거나 국회에서 제주특별법 개정이 안 되면 무용지물입니다. 제주는 그동안 국제자유도시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주력해왔지만 지역 형평성을 들이대는 정부의 발목이 잡혀 조세와 재정 등 핵심 권한은 이양되지 않고 있습니다. 외교와 국방, 사법 등 국가 존립 사무를 제외한 고도의 자치권 확보를 목표로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가 무늬만 특별도에 그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에 따라 제주가 고도의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방 분권의 선도지역이 되기 위해서는 제주특별도의 헌법적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제주도 헌법 지위가 보장되면 재정이라든지 자치 역량 부분에서 기존에 할 수 없었던 그러한 많은 그러한 시도들, 새로운 제도들을 제주도에서 시행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고요. 제주 전 지역의 면세화와 중앙권한 이양에 따른 소요경비 지원, 그리고 국가 차원의 국도 관리를 위한 옛 국도의 국도 환원 등 정부의 재정 지원과 특례 확대도 필요합니다. 제주도에 이양된 이러한 정부 사무에 대한 지원 예산도 법제화를 시켜가지고 안정적으로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제주도는 제2공항 건설을 계기로 공항 운영의 효율성과 해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제주국제공항과 제2공항을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제주공항공사를 설립하는 방안을 대선 공약에 반영시킬 방침입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최근에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화재 발생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데요. 대부분 쓰레기나 나무 등을 불법으로 소각하다 큰 불로 번지는 경우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나무 사이로 흰 연기가 뿌옇게 피어오릅니다. 불은 감귤나무와 소나무 수십 그루를 태운 뒤 1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농가에서 쓰레기를 태우다 불이 옮겨 붙은 겁니다. 땅 파서 하는 데도 있고 기름통 큰 거 해서 그걸로 소각되는 데가 많아요, 농가들. 넓은 들판 한쪽이 불에 타 검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야초지 6,600제곱미터와 소나무 10여 그루를 태웠습니다. 인근 공터에서 나무를 태우다 불씨가 야초지로 옮겨 붙으면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건조한 날씨 속에 불길이 빠르게 번지면서 시커멓게 탄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올 들어 과수원이나 목초지에서 발생한 화재는 2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쓰레기와 잡목 등을 태우다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예, 지금은 봄철이라 매우 건조하고 또 산속에는 낙엽이라든지 그 마른 가지들이 많이 쌓여 있는 상황입니다. 불이 번질 경우에 아주 빨리 그 큰 화재로 번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쓰레기 소각 신고 없이 무단으로 소각을 하거나 산림 100m 이내에서 소각을 할 경우 최고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화재의 30% 이상이 봄철에 발생하는 만큼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인공지능과 로봇 등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제조업에 융합시키는 4차 산업혁명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울산에서는 주력 산업인 자동차와 조선업에 4차 산업혁명을 적용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울산 MBC 서하경 기자입니다. 한 포털 업체가 자동차 업체와 손잡고 개발 중인 자율주행차입니다. 앞차가 멈추자 스스로 멈춰서고 천천히 가는 차를 앞지르기 위해 깜빡이를 켜고 차선을 바꿉니다. 앞으로 자동차 시장을 이끌 자율주행차는 전기차와 함께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꿀 것으로 보입니다. 스마트 자동차 또는 자율주행 자동차 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그 업계의 구조적인 혁신이나 그 체질 자체가 IT 쪽으로 비중을 많이 옮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선업계는 선박에 ICT가 결합된 자율 또는 무인 운항이 가능한 스마트식 개발로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차와 무인 선박 같은 고부가 가치 산업은 모두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울산에서 발전 가능성이 큽니다. 산업이 지금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분야의 무인 이동체 기술이라든지 이런 산업을 접목을 한다면은 이런 분야가 경쟁력을 확보를 하고 또 고부가 가치가 되지 않을까. 울산시는 그린카 기술센터에서 자동차 산업의 ICT 기술을 접목시키고 자율주행차 시스템 개발을 위해 옥동 농서간 도로를 자율주행 실증 도로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2020년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 4,700억 원 지원 계획을 밝혔습니다. 핵심 적용 기술이 결국 제조업인 만큼 4차 산업혁명이 울산의 새로운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하경입니다. 네, 오늘 아침 어제만큼 기온이 올라 있습니다. 하지만 낮부터는 찬바람이 점차 강하게 불면서 기온이 떨어지겠는데요. 퇴근길에는 공기가 제법 쌀쌀한 만큼 나오실 땐 체온 조절할 수 있는 외투를 미리 챙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편 북부 지역에는 이틀째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대기가 무척 건조한 만큼 작은 불씨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고요. 하늘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대기의 질도 양호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아침 출근길 북부 지역의 기온 어제와 비슷한 모습이고요. 낮 기온은 10도 내외로 어제보다 2도가량 낮겠습니다. 현재 서부 지역은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보이고 있지만 낮에는 평년 기온을 3도가량 밑돌겠고요. 남부 지역은 예년 이맘때 기온을 보이면서 비교적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네, 현재 동부 지역의 기온 9도 내외, 낮 기온은 11도에서 12도가 예상됩니다. 산간 지역도 맑은 날씨 속에 대기가 메말라가면서 등산객들은 산불이 나지 않도록 불씨 관리 철저히 하셔야겠고요. 섬 지역은 종일 10도 내외의 기온을 오르내리겠습니다. 네, 풍랑특보가 내려진 해상에는 물결이 매우 거세게 일겠는데요. 특히 너울성 물결이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어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대부분 공항 쾌청한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당분간 별다른 비 소식 없이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지난달 제주 시내 도로변에 불법 분양 현수막 900장을 설치했던 업체가 1억 7,900만 원의 과태료를 냈습니다. 제주시는 당초 과태료 2억 2,400만 원을 사전 통지했지만 20일간의 의견 제출 기한의 납부에 20%를 감면해 줬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시는 올 들어 불법 광고물 3만 6천여 건을 단속했고 부동산 분양업체 2곳에서 과태료 1억 8,2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한때 감정가의 2배에서 3배까지 치솟았던 제주 지역 부동산 경매 낙찰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경매 전문업체 GG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제주 지역 토지의 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은 96%로 한 달 전보다 68%포인트 하락해 2년 11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또 주거시설의 낙찰가율은 97%, 업무상업시설은 72%로 한 달 전보다 50%포인트 이상 하락했습니다. 제주도는 오늘부터 경북 지역 부화장에서 생산된 병아리에 한해 반입을 허용합니다.
제주도는 반입 금지 기간이 길어져 제주 지역 계란 자급률이 떨어지고 있음에 따라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지 않은 경북 지역의 병아리를 반입하기로 허용했습니다. 병아리 반입 때는 반드시 사전에 신고하고 차량과 케이스를 소독해야 하며 농가별 차량에 옮겨 실어 농장에 입식해야 합니다. 람사르 습지인 제주 무령아리 일대를 국가 정원으로 지정하는 계획이 추진됩니다. 제주도는 서귀포시 남원읍 수막리 무령아리 일대 국유지 170헥타르에 제주 국가 정원을 조성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오는 11월까지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이번 조사에서 타당성이 있다는 결론이 나오면 전남 순천만에 이어 무령아리를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국가 정원으로 지정하도록 정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원희룡 도지사는 어제 주간정책회의에서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 대선이 실시됨에 따라 제주도의 여러 핵심 사업들이 늦춰지거나 소홀하지 않도록 점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원 지사는 또 중국의 관광객 제한 조치와 관련해 이번 주부터 중앙부처와 본격적으로 대책을 협의하고 4.3 69주년 추념식도 세심하게 준비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성문 제주도 교육감도 어제 열린 교육청 기획조정회의에서 대통령 선거가 일찍 치러짐에 따라 교육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했습니다. 이성문 교육감은 탄핵 이후 교원들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 헌법의 가치와 민주주의 소중함에 대해 학생들이 뜻을 되새길 수 있도록 교육에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학교 급식과 관련한 정보 공개가 의무화됩니다. 제주도 의회 교육위원회는 제주도 교육청 학교급식 정보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의결했습니다. 조례안에 따르면 제주도 교육감과 학교장은 학부모의 알 권리와 급식 질 향상을 위해 급식 운영관리 계획서와 식재료 원산지, 그리고 학기별 식품비 사용 비율 등을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합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